안녕하세요. 감테크입니다. 오늘은 볼륨이라는 개념,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요. 쿠버네티스에서 볼륨은 무엇이냐면 컨테이너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컨테이너 내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데이터들은요, 휘발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컨테이너가 종료가 되면은 데이터가 삭제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볼륨이라는 리소스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볼륨은 저장하는 공간이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볼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컨테이너 데이터 휘발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컨테이너가 종료되거나 재시작되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로그, 캐시, 사용자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파드라는 것 안에는 컨테이너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파드 내에 여러 컨테이너가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지속성 확보예요. 뭐냐면 파드가 삭제되거나 또는 파드 이동 이러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볼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요 상황 케이스는 데이터베이스나 사용자 업로드 파일 같은 용도로 볼륨을 도입할 수가 있죠. 볼륨이라는 것에 대한 주요 특징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볼륨은 파드의 생명주기랑 연관이 돼요. 제가 다음에 바로 볼륨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파드의 생명주기 동안 존재하는 볼륨도 있고요. 또 다른 일부는 파드랑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드의 생명주기와 연관된 두 번째로는 파드 동일한 파드 내에 컨테이너에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 두 번째 특징이랄 수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스토리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라든지 NFS라든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등 다양한 스토리지 백엔드와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공식 사이트에 가게 되면 어떠한 볼륨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볼륨의 종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볼륨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ephemeral 볼륨이랑 persistent 볼륨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이 ephemeral 볼륨 같은 경우에는 임시 볼륨인데요.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과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즉, 파드가 삭제가 되면 데이터도 함께 삭제가 되고요. 주로 임시 데이터 저장이나 컨테이너 간 데이터 공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시 볼륨의 종류로는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mtdir이라는 거예요. 얘는 파드가 생성될 때 빈 디렉토리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컨테이너가 하나의 파드 안에 들어가져 있는 모든 컨테이너가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파드 삭제 시 데이터도 삭제가 된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제가 이 MTDIR 같은 경우에는 실습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실습에 보여드릴 건데요. MTDIR 볼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야멀 파일을 좀 같이 볼게요. 자, 얘는 파드 내에 볼륨을 만들고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가 그 볼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개념만 이해한다면 이 야멸 파일을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봅시다.
스펙의 컨테이너즈 해가지고 현재 이 컨테이너의 정보는 앱 다시 컨테이너고 이미지는 nginx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항목이 나와요. 잠깐만, 요거 잠깐 기다려 주시고 이 컨테이너즈와 동일한 계층에 뭐가 있냐면 볼륨즈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 파드의 볼륨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캐시 볼륨이고요. empty dir 이렇게 해가지고 볼륨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가로 표시 있죠? 요거는 뭐냐면 볼륨의 기본 설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기본 설정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파드의 볼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컨테이너즈에 있는 이 컨테이너가 볼륨 마운트를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볼륨을 이 컨테이너가 사용해야 되니까 컨테이너즈에 요 대시 네임드 요 동일한 계층에 마운트 하겠습니다. 마운트 패스는요. 캐시라는 곳이고요. 이름은 캐시 볼륨, 요 볼륨 이름 이렇게 갖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파드를 배포를 좀 해볼게요. 자, 배포가 됐고요. 제가 여기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empty 예제로 들어가서요. 캐시 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캐시 가볼게요. 네, 이 디렉토리가 뭐냐면 볼륨 캐시 볼륨을 이용해서 마운트한 경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위치 기억하셔 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아요. 자,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의 파드에 지금 볼륨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 컨테이너는 요 볼륨을 마운트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계층으로 구분한다면 요렇게 야물 파일을 작성해 주셔야죠.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이 임시 볼륨은 config 맵이랑 시크릿도 볼륨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config 맵 같은 경우에는 설정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고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데이터를 전달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요거 환경 변수로 해가지고 키 밸류 이렇게 키 값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볼륨으로 넣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임시 볼륨으로는 이렇게 다운로드 API라든지 ephemeral 이렇게 CSI 드라이버를 통해 동적으로 생성되는 임시 볼륨도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 임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왜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파드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파드 내에서만 공유 가능한 볼륨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드가 삭제되어도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어떤 볼륨을 사용해야 되냐면 persistent 볼륨이라고 영구 볼륨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과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파드가 삭제되거나 이동 후에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 관리자가 제공하는 실제 저장소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persistent 볼륨은 저장소인데 persistent 영원한 저장소예요. 클러스터에서 관리되는 실제 저장소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NFS라든지 AWS 제공하는 EBS, 구글에서 제공하는 persistent disk 등 이런 것들을 PV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PVC는 뭐냐면 파드에서 필요한 스토리지를 요청하는 객체다. PV와 연결 쌍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저장 공간이 PV고요. PVC는 이 저장 공간을 이용해서 할당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정도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persistent 볼륨 종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그리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나스죠.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PV와 PVC 그리고 파드에 마운트하는 예시를 좀 같이 볼게요. 자, PV는 persistent volume이라는 종류로 만드시면 되고요. 얘는 실질적인 저장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펙에서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그리고 액세스 모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호스트 패스의 패스는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PVC는 뭐냐면 요 persistent volume claim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액세스 모드가 이 PV와 동일해야지만 정확하게 바운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요청을 해가지고 저장 공간을 할당할 건지를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드에 마운트 할 때는 볼륨즈하고 이름 써준 다음에 클레임만 적어주시면 이 클레임이 정의되어 있는 대로 PV가 할당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임시 볼륨과 persistent 볼륨을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임시 볼륨 같은 경우에는 파드 삭제되면은 데이터 삭제가 돼요. 그렇지만 PV 같은 경우에는 파드가 삭제 후에도 데이터가 유지가 되죠. 캐시 데이터 임시 작업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고요. 이것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연구 파일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PV를 사용해야 돼요. 임시 볼륨 같은 경우에는 파드 정의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이 PV 같은 경우에는요, 클러스터 관리자가 PV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 공유 가능 여부는 파드 내부에서만 데이터가 공유가 가능하고요. PV 같은 경우에는 파드 밖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별도의 PV 저장 공간이니까 여러 파드에서 데이터도 공유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볼륨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볼륨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볼륨을 이제 데모로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테크입니다. 오늘은 실습 데모로 이해하는 볼륨즈 해가지고 제가 총 2개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볼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하는 일시적인 볼륨과 파드 밖에서도 유지 가능한 영구적인 볼륨으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일시적인 볼륨에 좀 초점을 둘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구적인 볼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드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하는 일시적인 볼륨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일시적인 볼륨 같은 경우에는요,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생성되고요, 파드가 삭제가면 데이터도 삭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볼륨 타입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2가지부터 초점을 둘 건데요. 첫 번째로는 empty 디렉토리예요. 파드가 생성될 때 빈 디렉토리로 시작하고요. 파드가 삭제되면 데이터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empty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파드 내에 여러 컨테이너가 데이터를 공유할 때 사용하면 유용하겠죠. 그런데 참고하셔야 되는 거니 노드 장애로 파드가 다른 노드에서 재시작되면 데이터가 초기화된다라는 요 특징까지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 empty 디렉토리 야멀 파일을 보면서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멀 파일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mtdir이라는 볼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드의 manifest의 정의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파드의 야멀 파일에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이 야멀 파일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 계층 있죠? API 버전, kind, 메타데이터, 스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파드의 야멀 파일이고요. 이름은 empty 디렉토리의 파드라고 되어 있어요. 스펙 밑에 중요하죠. 여기서 뭐 집중하시냐면 컨테이너즈 계층이랑 똑같은 게 무엇인지 볼까요? 뭐예요?
볼륨즈라고 되어 있죠? 볼륨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즈라고 되어 있는데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뭐죠? 컨테이너즈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네임하고 대시가 몇 개가 되어 있죠? 2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대시는 배열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 파드에는 컨테이너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냐면 2개가 들어가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컨테이너는 write 컨테이너고요. 이미지는 비즈박스. 그 다음에 명령을 어떤 걸 시키냐면요. hello from write 컨테이너 해가지고 데이터 밑에 메시지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요 문구를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 볼륨 마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볼륨 마운트가 어떤 건지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볼륨을 마운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컨테이너에다가 볼륨을 마운트 하겠습니다. 마운트의 경로는요. 이 컨테이너 안에 슬래시 데이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름은 어떤 이름을 쓰는 거냐? 볼륨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shared dat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자, 이렇게 파드라는 것을 하나 만드는데 이 파드의 이름은 지금 empty dir 파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드 안에 컨테이너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테이너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와 동일시한 요 계층에 볼륨즈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동일한 계층에다가 볼륨 해서 mtgir 볼륨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볼륨이 지금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볼륨을 write 컨테이너가 이렇게 볼륨 마운트라는 볼륨 마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볼륨을 마운트 시킨 거예요. 어떤 볼륨? 요 shared data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 컨테이너 똑같죠? read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데이터의 메시지 파일을 읽어봐라 라는 거고 볼륨 마운트라고 해가지고요. 똑같은 경로에 마운트 패스는 데이터다라고 되어 있고 이름은 shared data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볼륨즈에 empty 디렉토리가 있죠. 이 empty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 2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본 옵션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컨테이너 또한 read 컨테이너도 요 shared 데이터를 볼륨 마운트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파일을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empty dir pod 이렇게 야물 파일을 해볼 거고요. 이 볼륨도 만들어지고 이 파드 안에는 볼륨과 컨테이너 2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 눈으로 봐야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파드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중에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read 컨테이너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read 컨테이너로 들어가 가지고요. 한번 진짜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쉘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서 데이터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cat 메시지 이렇게 다고 hello from write container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뭘 하나 만들어 볼 거냐면요. hello I'm read container라고 해가지고 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m read container. 그래서 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뒀고요. 이번에는 요 야몰 파일에 의해서 이 2개의 컨테이너가 동일한 볼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write 컨테이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컨테이너로 들어갈게요. write 컨테이너로 들어왔고요. 데이터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I'm read container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똑같은 저장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대표적인 볼륨 타입으로는 이제 호스트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스트 패스는 노드의 특정 디렉토리를 컨테이너에 마운트를 시키는 거고요. 파드가 삭제되더라도 노드의 디렉토리는 유지가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파드가 같은 노드에서 제시작되면 데이터는 유지되지만 다른 노드로 이동하면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드의 보안과 격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볼륨즈라는 거를 볼륨에 대한 이해를 좀 익혀야 되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타입인 호스트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멀 파일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하시고 있으시다면 이 호스트 패스를 사용하시려면 특정 디렉토리를 공유 가능한 경로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단에 보면은 이 환경 설정 보이시죠? 여기에서요 리소스 파일 쉐어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K8S를 쉐어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여기다가 브라우저 검색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노트북에 쉐어 공유하는 폴더 밑에 K8S 쉐어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호스트 패스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호스트 패스 야멀 파일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드로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호스트 패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즈 봤더니 볼륨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컨테이너 보니까 네임 엔진엑스 컨테이너고요. 이미지는 엔진엑스, 볼륨 마운트는 어디로 마운트를 하는 거냐면 요 유저 쉐어 엔진엑스 HTML 요 디렉토리랑 마운트를 하는데요. 어떤 마운트? 호스트 볼륨이라는 볼륨과 마운트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볼륨즈를 보니까 지금 호스트 볼륨이라고 되어 있고요. 호스트 패스를 보니까 패스 유저의 K8S 쉐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저는 아까 전에 요거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요걸 한번 바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거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네, 노드의 디렉토리와 볼륨화 시켜가지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OS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호스트 패스로 공유하는 파일 쉐어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호스트 패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빈 배쉬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쉐어 엔진엑스 HTML 요 밑에 아무것도 없네요. 터치로 테스트 요렇게 테스트라는 터치를 만들었고요. 저는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 보이시면 K8S 쉐어라고 보이실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터치 테스트 2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터치 테스트 2 이렇게 해서 했더니 또 터치 테스트 2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워볼까요? 제가 이렇게 지워보면은 아무것도 또 없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하는 일시적인 볼륨에 대한 야몰 파일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파드 밖에서도 유지 가능한 영구적인 볼륨, persistent 볼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18강, 19강 꼭 마무리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테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륨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영구 볼륨, persistent 볼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persistent 볼륨 같은 경우에는요. 파드랑 관계없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거죠. 이렇게 persistent 볼륨은요. persistent 볼륨 클레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클레임은 요청하는 거고요. 이 요청에 맞춰서 실질적인 스토리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 PVC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것은 이 미리 자동으로 적절한 PV를 생성해 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볼륨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클래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프로비저닝 해가지고 스토리지 볼륨을 만들어주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PVC가 생성이 되게 되면은 PVC 요청에 따라서 스토리지 클래스가 동적으로 PV를 생성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V와 PVC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PV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인 스토리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VC는 뭐냐면 이 스토리지 요청을 위해서 사용하는 리소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PV, 실질적인 스토리지를 이렇게 뭐 준비를 해놨어요. 전기가 이렇게 1000기가로 이렇게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해놨고요. PVC는 뭐냐면 그때그때 이제 PVC는 나는 스토리지를 사용할 건데 30GB의 스토리지를 사용할 거야 라고 요청이 날려오면은 요 PV는 30기가의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지 클래스는 무엇이냐?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스토리지 클래스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적으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가능하게 하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PVC를 생성하게 되면 스토리지 클래스가 자동으로 적절한 PV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스토리지 자동 할당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왜 쓰냐? 자동 프로비저닝이 되기 때문에 뭐 관리자가 PV를 뭐 얼만큼 할당해야 되고 관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지 클래스에 의해서 PVC대로 그때그때 PV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자동 프로비저닝 그리고 여러 종류의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정책 관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과정을 데모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러스터와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볼륨을 가지고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을 하시게 되면 1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크레딧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데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러스터에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persistent volume claim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persistent volume claim이 뭐라 그랬죠? 요청하는 거예요. 스토리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볼륨 이름은 나스 앤 클라우드 테스트라고 할 거고요. read, write, many 이 액세스 모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펙을 정의를 이렇게 쭉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만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어플라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get PVC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펜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펜딩이 된 이유는 이렇게 wait for first customer이라는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볼륨을 마운트 시키는 정의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리소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PV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PVC 요청은 일단 만들어 뒀고요. 파드에다가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청과 연결해가지고 PV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파드의 야몰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했어요.
자, 이 파드 보시면 볼륨 일단 선언해 줄 거고요. 이 볼륨 클레임 이름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포해 놨던 나스 앤 클라우드 테스트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서 볼륨 마운트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플라이 해볼게요. 파드 이렇게 어플라이 할 거고요. get 파드 만들어졌을 거예요. PVC 또 보시면 PVC가 좀 바뀌었어요. 보시면 바운드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PV는 지금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ersistent volume PVC DEF45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나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도 나스가 만들어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화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 안에 있는 화면이고요. 나스 볼륨으로 들어왔더니 PVC DF45로 시작되는 나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PV랑 PVC 작성하실 때 중요한 필드들이 좀 있어서 그것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용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capacity라는 요 밑에다가 storage 해서 크기를 정의를 해주셔야지 요만큼의 이제 할당이 되시는 거고요. 액세스 모드가 너무 중요해요. PV에 액세스 모드를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read, write once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노드에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거고요. read only many, read write many는요. 여러 노드에서 onl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읽기만 가능, writ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읽기, 쓰기 가능이에요. 얘네들은 줄여가지고 요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RWO는 read, write, once의 약자고요. ROX는요. read, only, 그 다음에 X 이렇게 읽기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스토리지 클래스 있죠.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비저닝을 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소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 CSP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VC를 만드실 때, 작성을 하실 때 스토리지 클래스 이름을 내가 만들어 놓은 또는 CSP가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넣어 주셔야지만 정확하게 프로비저닝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세요. 추가적으로 이 persistent volume의 reclaim policy도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PVC가 삭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이 스토리지 PV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의하실 수가 있어요. 리테인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보존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수동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리사이클은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PV를 다시 사용 가능하게끔 하는 거고요. 딜리트는 뭐냐면 PVC가 삭제되면 PV 삭제되면서 데이터를 모두 날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꼭 알고서 사용을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리테인으로 많이들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야멀 파일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해요. 액세스 모드가 PVC 모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PVC는 read write once를 요청했는데 PV가 read write many로 설정되어 있으면 바인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용량 크기도 당연히 PV 용량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만들어지죠. 스토리지 공간이 100기가를 PV를 만들었는데 120을 만들어줘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 이름 일치되어야 돼요. 일치가 안 되면 바인딩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persistent volume reclaim policy는요. 요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리테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환경에 맞는 스토리지 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VC 상태 확인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바인딩 됐으면 바운드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보조 강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테크입니다. 오늘은 컨피그 맵이랑 시크릿을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것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가 지난 16강, 17강에서 컨피그 맵과 시크릿을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볼륨으로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륨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설정 변경 반영이라든지 보안성, 사용자 접근 제한이라든지 설정 용량 제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 마운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아래에 계속 나오니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컨피그 맵이라든지 시크릿을요 볼륨으로 마운트 하실 수가 있는데 요 마운트 하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들은요 파드의 특정 디렉토리 안에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기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동적으로 마운트하는 방식이 볼륨으로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환경 변수에 직접 사용이 되는 건데 요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기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동적으로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먼저 컨피그 맵을 좀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요 컨피그 맵을 만들어서 파드로 이제 마운트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정말로 파일로 저장이 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피그 맵을 배포를 해가지고 파드에다가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걸 해볼 건데요. 먼저 왼쪽에 이렇게 컨피그 맵을 만들어 놨고요. 간단하게 데이터 2개 정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앱 언더바 env는 프로덕션이라는 데이터 밸류 값 들어가 있고요. 앱 언더바 버전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되어 있는 컨피그 맵이고요. 얘를 먼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파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파드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우리 저 컨피그 맵을 주입시킬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볼륨은 파드 내에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와 동일한 요 겐칭에 볼륨즈라고 먼저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필요하죠. 네임 할 거예요. config 볼륨 요 볼륨의 이름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줘야죠. 어떤 볼륨을 할 거냐. 네, 내가 만들어 놓은 컨피그 맵에서 요거를 이제 볼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파드에다가 볼륨을 만들었고 이제 내 컨테이너에서 이 볼륨을 마운트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볼륨즈 한다. 볼륨 마운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름이 뭐예요? 우리 지금 볼륨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config 볼륨 이걸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운트 파스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 config 맵을 주입할 건지를 마운트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뭘 확인해 볼 거냐면요. 이 config 맵으로 이제 파드가 이제 config 맵을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 파드의 컨피그 맵은 이제 파일 형태로 배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config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이세요? 지금 config 맵에 있는 데이터들이 파일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 시크릿을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이유를 좀 아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거든요. 이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이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보안 강화예요. 환경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describe 파드 명령어로 값을 쉽게 노출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파드 내부에 이렇게 env 명령어로 쉽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뭐 프로세스 내에서 환경 변수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환경 변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로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마운트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크릿을 볼륨 마운트를 하게 되면 단순 파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접근 권한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보안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요거를 이제 제가 파드 내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요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야멀 파일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시크릿을 배포를 해두었고요. 데이터 2개, 시크릿,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 64 인코딩 되어 있는 텍스트로 넣어두었고요. 오른쪽 파드 야멀 파일을 좀 보시게 되면은 현재 환경 변수로 이렇게 시크릿의 데이터 값을 넣어 놓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환경 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이 파드를 조회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secret env test 그 다음에 env grep 해가지고요. secret 이렇게 시작되니까 한번 조회해보면 지금 보이실까요?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원문의 텍스트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야몰 파일 있죠. 얘를요. 제가 환경 변수가 아니라 볼륨의 야몰 파일로 다시 작성해 가지고 다시 배포를 해볼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파드 2번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2번으로 조회를 해볼 건데요. 2번은 지금 환경 변수로 수입한 게 아니라 볼륨 마운트를 해서 사용하는 케이스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보실게요. 보이시면 단순히 조회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요것도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실시간 변경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컨피그 맵을 볼륨으로 마운트하게 되면 값이 변경되었을 때 컨테이너를 재시작하지 않아도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쿠버네티스는 심블링 링크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파일을 자동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컨피그 맵 배포해놨잖아요. 에딧으로 해가지고 요 이름만 좀 바꿔볼 거예요. 여기 뭐 텍스트 이런 거 바꿔본 다음에 바로 한번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컨피그 맵을 배포를 해두었잖아요. 얘를 한번 에디트 해볼게요. 에딧 편집할 건데요. 무엇을 편집할 거냐면 컨피그 맵을 편집할 거고요. 그리고 app-config 맵을 편집하겠다.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저는 얘 데이터를 편집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env 환경을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에디트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요 파드 있죠. config 맵 데모 요 파드를요. 지금 이렇게 러닝되고 있고요. IP 10.0.1.15로 운영되고 있는 요 파드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재시작 없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프로덕션이었는데요. 제가 명령어로요. 테스트라고 바꿨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g 데모 요 파드로 가서요. ls에서 etc 밑에 config 여기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로 가서 볼 건데 어떻게 값이 바뀌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뭘 바꿨냐면 app_env 요거 바꿨어요. 자, 지금 보이세요? 테스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버전은 1.0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피그 맵과 시크릿을 볼륨으로 마운트해서 사용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일관된 관리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컨피그 맵 또는 시크릿을 여러 파드에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가지고 운영이 편리해지죠. 자, 그래서 환경마다 다른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파드 1, 파드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이제 컨피그 맵을 하나 지정을 해두고 이렇게 볼륨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를 똑같이 볼륨 마운트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중앙 집중식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별도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야몰 파일을 다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이유인데요. 환경 변수의 길이 제한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는 시스템에 따라서 길이 제한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컨피그맵이나 시크릿을 환경 변수로 저장하게 되면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볼륨 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대용량 데이터를 파일 그대로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컨피그나 시크릿을요 볼륨으로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컨피그 맵과 시크릿을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이유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을 볼륨으로 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라는 특징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개념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